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 포도원에 이제 접목한 나무인데요. 이 접목한 지가 올해 27년 됐어요. 그러니까 요 27년 된 나무고, 형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 가지가 이렇게 뒤쪽으로 동생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동생 가지 쪽이고요. 이게 밑에 올라와서 이쪽이 형 가지 쪽이에요. 나무 길이는 40m 정도 됩니다. 40m 정도 되고, 한 나무가 40m죠. 그 다음에 옆에도 또 한 나무가 있어요. 옆에도 저 나무도 지금 나무가 접붙인 지 27년 됐어요. 저 이렇게 접붙인 나무들이 대부분 다 농사 초기에 접을 붙여서 썼는데 지금은 다시 다 삽목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재배를 뭐 27년간 접목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목 나왔을 때부터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럴까, 대보 현상이 뭐 심한 뭐 그것은 뭐 포도 품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접목을 하게 되면 포도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품종 고유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고유의 맛과 향이 없어져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캠벨이에요. 캠벨은 그 고유의 맛과 향이 없어집니다. 접목하게 되면. MBA도 마찬가지입니다. MBA도 접목하게 되면 그 품종 고유의 맛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양하게 많은 품종들이 있지만, 뭐 삽목은 이제 장단점은 있죠. 삽목에 했을 경우는 품종을 바꾸기에 굉장히 새로운 나무를 심었다가 그걸 캐내고 다시 심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접목은 뭐 잘라내고 다시 밑에 순 받아서 접붙이면 새로운 품종을 갱신하는데, 포도는 갱신하는데 빠르긴 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문제잖아요. 지금 앞으로는요, 품질이 좋지 않으면 사람 먹기 힘들어요. 품질 좋은 포도를 따려면 접목보다는 삽목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빨간색 포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포도들 역시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삽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포도 해보면요, 굉장히 얘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런 예민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냥 어깨너머로 사실상 배워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포도 품종들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그 시장에서 좀 새로운 품질을 내놓으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좀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다시 뭐 시장에서 경매에 잘 알아주는 품종으로 다시 가는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이 아니면 영농조합의 조합장님이나 아니면 뭐 장업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할 때 경매하는 중매사님들한테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1,000원씩만 좀 더 줘라, 그렇게 부탁을 좀 했어야 돼요. 저는 이걸 한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뭐 그런 것을 잘 안 하는 모양인데요. 어떤 중매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잖아요. 캠벨에 몰빵했다가 샤인머스켓 몰빵했다가 지금 이러다가 지금 이게 샤인이 시큰둥해지니까 어딜 갈지 몰라서 지금 할팡질팡 하는데, 일본은요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될 때부터 이미 굉장히 다변화된 품종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거봉이 아직도 40%는 생산하고 있지만 어쨌든 60%는 유럽종 포도들이 다변화됐단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큰 이유로는 경매 문제인 것 같아요. 경매사님들이 새로운 품종이 왔을 때 우리나라 포도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1,000원씩만 더 줬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기존의 상품보다 가격을 후려치지 말고 맛이나 품질을 평가하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가격을 1,000원씩만 더 주셔도 농민들을 또 새로운 품종으로 다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이나 이제 원예 조합이나 이런데 장업반장이나 이렇게 경매사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1,000원씩만 더 줘라. 그러면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변화를 시도할 거 아니냐.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게. 응? 그러니까 농민들도 살고 그 경매도 살고 품종이 다변화돼서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꾸준히 포도 시장이 유지될 거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품질 시대가 됐어요. 고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할 때가 됐는데 다시 캠벨로 간다든지 뭐 거봉을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유럽 남들은 지금 씨 없는 포도, 뭐 유럽 종의 껍질째 뭐 그냥 다 먹는 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 세계 흐름을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다시 캠벨하고 거봉으로 가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포도 재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극복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는 이런 고급 유럽종 포도들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의 도전, 이걸 해야 되는데 경매 시장이 변해야 되고요. 또 포도 재배 기술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우리나라 포도농사, 그러니까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재 우리나라 포도농사에 뭔가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서로가 좀 조합이나 경매사들이 좀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접목보다는 삽목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 품종을 갱신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건 본인이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떤 품종을 선별하는데 이제 옛날 상품으로 캠벨이나 거봉으로 회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런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하셔야 되죠. 저는 이제 유럽종 포도 34종류를 재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50여 종 이상을 재배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수한 품종들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말 우리나라에 권할 만한 포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과 문제가 심각한데 열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보급되고 있지 않죠. 또 수세가 강한 나무를 수세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역시 크게 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 상품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 그거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